이번 영상에서는 잠을 자는데 자꾸 중간에 깨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는 불면의 문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깨는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결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이 영상을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중간에 자꾸 깨고 선잠 상태로 자게 되면은 엄청 괴롭죠. 왜냐면은 자고 일어나서도 개운하기는커녕 몸이 물 먹은 스펀지처럼 무겁고 정신은 몽롱하니까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렇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버티는, 그러니까 버거운 삶이 되겠죠. 과거에 저도 그랬는데요. 저는 잠을 자면 중간에 깨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게 느꼈던 것은 군대에서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느껴봤는데요. 원래 태어나서 군대를 가기 전까지 한 번도 꿈을 안 꾼 적이 없었고 중간에 안 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외동이었고 누구랑 같이 잘 일이 없었으니까 잘 몰랐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 나눌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군대에 가서 엄청나게 이제 심하게 중간에 자꾸만 깨고 30명이 같이 자는, 저는 이제 침상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불침번들이 돌아가는 발소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깨는 줄 알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신경정신과를 가게 됐거든요. 그 계기로. 근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중간에 이렇게까지 많이 깨고 매일매일 꿈을 꾸고 선잠을 자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또 특이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었을 때 사업장에서 잠을 잤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깨는 것은 원래 그랬으니까 뭐 당연하고, 잠을 점점 못 자고 한 2-3시간밖에 못 자고 심할 때는 한숨도 못 잘 때가 많았었는데요. 웃긴 거는 뭐냐면은 항상 중간에 뭐 그거 외에도 깼지만 항상 눈을 뜨면은 4시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스탑워치가 알람이 4시에 설정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띠릭 한번 울리고 끝나거든요. 그 작은 소리에도 깰 정도로 저는 굉장히 예민하게 잠에 드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저는 불면증을 완전히 극복하고 나서 수많은 분들을 코칭을 하면서 더 이 불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됐는데요. 일단은 잠에서 자주 깨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타버스트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데요. 베타버스트라는 것이 뭐냐면은 잠을 자는 동안 베타파가 나오는 뇌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베타버스트라고 합니다. 뇌파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타파, 두 번째는 알파파입니다. 베타파가 우리가 각성 상태, 긴장 상태에 나오는 뇌파고요. 그 다음 알파파는 이완된 상태,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입니다. 신경이랑 연결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베타파는 교감신경 상태, 그 다음에 알파파는 부교감 활성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에 드는 것은 세타파에 진입을 했었을 때 잠에 드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가게 되고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막 심장이 빨리 뛰고 각성되고 긴장된 상태에서 갑자기 잠에 들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그 상태가 캄다운이 되고 몸이 편안하고 이완되고 안정된 상태가 돼야지만 노곤하고 졸리죠.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가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몸이 편안해지다가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그렇게 스르륵 잠에 드는 건데요. 그렇게 세타파에 들어갔을 때 세타파가 잠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의 저와 같이, 그 다음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분들과 같이 잠을 잘 못 자고 몸은 엄청나게 피곤한데 정신이 멀뚱멀뚱한 것은 알파파가 제대로 분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타파 각성이 너무 우세하다 보면은 우리가 밤 9시쯤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알파파 상태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것에 시작되는 것은 16시쯤, 겨울이나 여름에는 조금 시차가 있긴 하지만요. 해가 지는 노을빛, 그러니까 노란빛이 보일 때쯤부터 우리는 서서히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내 긴장 상태가 너무 심한 상태야. 교감신경 항진이 너무 심해. 그렇게 되면은 이만큼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봤자 아직 베타파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파 우세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인 세타파로 당연히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것이 인면에 문제가 있는 인면장애입니다. 보통 이것을 많이 겪었었을 때 이제 병원을 방문하고 약을 처방받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그런데 인면에는 큰 문제가 없어. 그래, 잠에 들기까지는 좋은데 어렵지만 그래도 돼. 하지만
중간에 자꾸 깨는 경우는 뭐 때문인가? 이것도 사실은 베타파 우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잠에 들게 되면 의식이 완전히 끊겨버리게 되잖아요. 그것은 완전 무의식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완전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기본값, 세팅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낮 동안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산다고 칠게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각성 상태, 긴장 상태냐,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냐에 따라서 세타파에 진입을 했었을 때 잠에 들고 의식이 끊기고 무의식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점유율이 높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베타버스트예요. 내가 베타파가 우세된 상태로 하루를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렵게 잠이 들더라도 다시 금방 깰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면 완전 무의식 상태가 되면은 내가 익숙한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쭉 잘 자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대부분의 점유율이 긴장되어 있지 않은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중간에 자꾸 깬다는 것은 내 낮 동안 하루의 대부분을 긴장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고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간에 자꾸 깼었을 때는 본질적인 문제고 우리가 무의식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뭘 컨트롤 하려고 하더라도 의식이 살아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무의식 상태에서 이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이 두 번째 유튜브 채널인데요. 기존 채널에 거의 1000개에 육박하는 영상, 그 중에 한 20% 정도는 불면에 대한 주제를 다뤘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불면이라고 하는 것은 밤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 낮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전 명상, 잠 잘 오는 ASMR 뭐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알파파를 촉진시켜가지고 세타파의 문을 강제로 열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베타버스트가 일어나고 내 하루의 점유율 자체가 긴장된 상태게 되면은 시트를 써서 잠을 들더라도 중간에 자꾸 깨고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면보다 숙면이 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에 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경을 오프시켜서 내 몸을 회복 모드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회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잠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러한 목적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잠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여기까지만 들으셨어도 똑똑한 분들은 이미 본질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뭐냐?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베타파 우세 상태, 내 하루의 점유율이 긴장이 높게 되면은 입면도 잘 안 되고 설사 치트를 써서 입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자꾸 깨게 되는 베타버스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자꾸 깬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하루빨리라도 1%, 2% 빠르게 내 하루의 점유율을 긴장이 아닌 부교감 활성화 상태,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것이 가능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생기겠죠. 첫 번째,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을 활성화시키는 상태를 만드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상태를 언제 어디서나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어떻게든 교감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을 활성화시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1시간이 끝났어요. 그럼 베타버스트처럼 우리가 일상을 하는데 계속해서 깨어있는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성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무의식의 기본값이 긴장된 상태라고 하면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반작용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상기를 내려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교감신경 항진을 안정, 그 다음 부교감 재활성화하는 방법을 언제 어디서나 만들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으로 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나는 계속해서 베타파 우세 상태가 아니라 베타파와 알파파가 균형된 상태에 있다가 밤이 되면은 알아서 알파파로 전환이 되겠죠. 그 다음은 세타파로 그냥 자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별다른 애를 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냥 스르르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고 싶지 않아도 자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체 시계가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불면증, 입면의 문제에서 벗어났고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먹고도 해결이 안 됐던 입면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버스트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입면은 정말 쉽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조건 있죠. 내가 교감을 안정시키고 부교감 활성화시키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잠을 못 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로가 어디 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감이 항진되어 있다 보면은 이 육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고스란히 피로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해제되자마자 이 뚝이 풀리듯이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나를 덮쳐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잠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오프라인 코칭을 하던 시점에 저랑 이제 첫 번째 보거나 두 번째 봤었을 때 이 기술을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짰었거든요. 그러면 저를 한 번 혹은 두 번 본 거잖아요. 근데 그 낯선 공간, 낯선 사람 앞에서도 그냥 바로 잠에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코를 고는 소리에 깨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잠을 자는 것에 이제 놀라서 인지하고 이제 깨든지 이렇게 보통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후기로도 프로세스를 하다가 잔다는 경우, 내가 의도치 않더라도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면의 문제는 굉장히 해결하기가 쉬운 거고요. 저도 엄청 쉽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대값, 나의 어떤 기본적인 점유율이죠. 이런 것들이 올라갈수록 점점 숙면의 질이 좋아지고요. 나중에는 베타버스트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중간에 깨더라도 다시 금방 깊은 수면 상태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긴장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것을 늘 프로세스, 픽스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가르치고 있고요. 이것이 제가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불면의 문제, 인면의 문제, 그 다음에 베타버스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베타버스트의 개념, 중간에 자꾸 깨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는 불면증을 통해서 정신과를 방문하게 됐고 그것을 계기로 우울증, 불안증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불안증, 우울증은 제가 알지 못했거든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불면은 굉장히 크게 인지할 수밖에 없죠. 잠을 못 자는 것은 명확한 현상이니까요. 개인적인 해석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불면을 알았었을 때 굉장히 오래 알았거든요. 제 삶의 7할 이상은 불면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삶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루하루를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 머리채 잡고 끌고 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하루빨리라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두려운 밤이 아닌 편안한 밤, 버거운 낮이 아닌 설레는 낮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을 배우는 법,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불면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